강의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SDG 마을학교에서 강사양성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경기에서 ESD 포럼이 있었습니다. 혹시 ESD 포럼에 참석하셨던 분들? 두 분밖에 안 계시죠? 맞아요. 그날의 강의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하는 ESD, 그러니까 ESD라고 하는 이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신범기 선생님이랑 박은영 선생님, 그 다음에 원주에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협의회의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집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 보니까 프린트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자료집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PDF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강사단이 운영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두 분 다 선생님이셔가지고 신박도 선생님 지금 교감 선생님이랑 계시고 박은영 선생님 교육처에도 계셨고 실제로 선생님으로 국어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50분 동안 그 선생님들이 발제했던 내용들을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강사활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1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한국 YWC가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20년 차입니다. 그래서 시크먼이라고 해서 YWC가 했었던 금융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저희의 소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경제교육을 했을 때 어렵게 경제는 무엇입니다 이것도 있을 텐데 저희는 슬로건이 있는데 경제는 활동, 금융은 생활 이거였거든요. 경제는 활동, 금융은 생활 이렇게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때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여서 인사이드 아웃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감정, 야 교이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나누어서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저랑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놀러 가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좀 약간 분위기를 좋아해서 SDG S잖아요. 근데 S 뭘까요? 그렇죠. 이게 저희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발음을 저희가 지금 기력이 되게 다양하셔가지고 영어 학원에 원장님도 계셔서 제가 발음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S 하면 여러분이 지속, 그 다음에 제가 D 하면은 여러분은 그렇죠. 그럼 G는 뭐라고 할까요? 목표. 그러면은 이제 제가 S 하면 여러분이 지속, 제가 D 하면 발전, 제가 G 하면 목표.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 인트로를 따야 될 것 같아요. 강사학습 교육의 인트로.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우리가 인천 지속협에서 하는 SDG 강사 양성 교육의 S. 지속.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는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저희가 사양성 과정의 S. 지속. D. 발전. G. 목표. 와주셔야죠. 얼굴을. 옆에 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게 이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ESD의 교육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표, 그래서 교육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이 본인들의 학교의 현장에서 교과과정이 2022년 개편됐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인사이트.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학교 교육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딸내미가 이제 그 오키레에서 중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면 교과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좋냐고. 근데 되게 놀라운 답을 했거든요. 그냥 그래. 저희 딸내미가 저희 성인지 감수성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 성별을 나누려면 이거 좀 시키는 시기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좀 재미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가면 재미있어. 좀 더 신나. 그리고 교과과정이 아니잖아. 국영수사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오시면 어때? 그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학교 가셔서 강의하시면 재밌으세요? 어떤 게 재밌으세요, 선생님? 어떤 면이 재밌으세요? 애들 보면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착각이 돼요.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 재밌는 건가? 우리 저희가 막 그 표현을 썼어요. 어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댓글을 남기거든요. 이승현 팀장님 사진을 막 올려요. 그러면 어머, 너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봤을 때 이 학교의 수업 안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재밌고 사랑스러운가? 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너무 선생님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게 저는 그 ESD 그 포럼에 참여해서의 소감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평가하는데 아이들이 다 저희한테 평가할 때 수업의 내용이 아니라 관계인 건가? 나를 되게 즐겁게 생각하는 건가? 아이 컨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제 댓글을 이제 박은희 선생님이 가신 강의에 피드백이 쫙 제가 읽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받아서 너무 신난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줬다. 보세요.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근데 선생님이 너무 어떻게? 친절하게 해줬다. 여러분 수업 가셔서 몇 번 칭찬해줬어요? 두 번째 뭐야 돼? 친절했다. 친절이 뭘까요? 칭찬과 친절이 저는 지속 가능한 교육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거를 친절을 이런 단어로 썼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줘서 좋다. 그러니까 그거 되게 단순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세 개가 되게 피드백으로 딱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다? 칭찬을 많이 줘서 너무 좋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친절해서 너무 좋았다. 세 번째 뭐다?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좋았다. 이 세 개가 피드백으로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수봉경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 미래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미래가 누구예요? 제가 벌써 답을 가르쳐드렸죠.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요. 답을 줬잖아. 그 답이 뭐죠? 어떤 미래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죠? 어떻게 그 아이들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너무 치중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을 1번부터 17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리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17개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얼굴일까? 어떤 태도일까?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를 그리고 있냐고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들어오셔서 17개 목표를 다 나열하고 가신다는 거죠. 근데 1번? 답 1번이 뭐죠? 1번이 목표? 3번. 건강. 4번. 그렇죠. 이런 거 외운다 그러는데 그거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목표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안내하는 거를 굉장히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그리는 미래가 뭐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세요? 그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래를 만들고 있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는데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이 두 개였어요. 2022년의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충분의 인간상이 필요하고 핵심 역량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인간상과 핵심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상 그리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일단 세 개였어요. 일단은 어떻게 된다? 칭찬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신선하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른다. 이게 인간상이지 않을까? 라고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썼냐면 생태, 전환, 지능. 이것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수업을 하시든지 간에 2022년의 교육 개정에서 그러니까 바뀐 교육 개정은 생태, 전환, 지능은 목적 내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과가 연결되어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 좀 하나 외워볼까요? 생태, 전환, 지능. 그렇죠? 생태, 전환, 지능. 네, 아까 S, D, G라고 하는 것처럼 생태, 전환, 지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학교에서 SDGs 강사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 이것과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SDGs 교육이 뭐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는 교육이 뭐예요? 양질의 교육이 뭐예요? 연리교육의 목표에 대한 교육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다. 누가? 교장 선생님이. 누가? 교감 선생님이? 누가? 그 담당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해하신대요. 우리가 하는 17개 목표의 교육이 연계가 되면은 뭐가 향상된다? 생태, 전환, 지능이에요. 이 수업이 이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못 알아들을 때. 우린 열심히 SDGs를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모르겠다는 거지. 그게 무슨 수업이에요? 막 이렇게 물으면 인권 수업이에요, 세계 시민교육이에요, 금융교육이에요, 뭐 등등에 막 나눠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쓰는 단어는 이거입니다. 생태, 전환, 지능. 좀 이렇게 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그게 뭔지를 저희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생태, 전환, 지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말고 우리는 필적할 단어가 뭐가 있다? 생태, 전환, 네, 지능. 진짜래요. 인공지능의 필적만한 단어가 생태, 전환, 지능이다. 이걸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이다? 네. 두 개의 단어가 뭐다? 시민성. 이 시민성이 원주 지속협에서 하는 지역 연계 수업하고 공유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승훈 팀장님 아까 오상 부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신 이승훈 팀장님 사랑스러운 이승훈 팀장님과 함께 옥길 세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옥길 세계 고등학교가 올해 개교가 아니라 준비가 돼서 이제 고등학교가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이 이미 지속협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우리 좀 이렇게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믿을만한, 신뢰받을 만한 조직이 자기 생각에는 지속협인 것 같다. 이분은 다른 데서 경험이 이미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옥길에 제가 이제 사회위원장이니까 이승훈 팀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랑 이승훈 팀장님이랑 옥길 세길 중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수업이어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거 다 할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안양에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 수업을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협 17개 목표는 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양에 있는 지속협에 있는 선생님도 오셔서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도 오셔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요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뭘까요? 지금 다 가지고요. 네, 근데 그 시민성이 어디냐면 저 자기 온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천의 인프라는 한 개도 모르겠어요. 아예 한 개는 아니겠죠. 근데 다 검색하셔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부천의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 하셨어요. 그래서 부천의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기울기 부천 비상행동랑 이승훈 팀장님께서 옥길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어가지고요. 파일럿을 하고 있고 그 파일럿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후위기 비사행동에서 가는 에너지 교육은 그 옥길 그 중고등학교의 에너지를 진단했고요. 부천시 에너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줬어요. 비교해보자. 전국구가 아니라 부천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너무 좋은 거겠다. 부천의 문제가 뭐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학 선생님이신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대요. 그죠?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거기도 정보랑 과학 중점 고등학교거든요. 요 얘기는 제가 박은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더 구분하거나 비교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훨씬 더 지적으로는 저희보다 전문가이시다. 그런데 뭘 얘기를 듣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더 전문가시네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천에서 몇 년 사셨어요? 10년?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선생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애심이 있어. 부천에 대한,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 부천에 대한 애정.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천의 환경에 대한 언어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부천의 시민들이 가지려고 하는 시민성에 대한 고민이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 수 있는 미래를 그렸는데, 그 미래를 이 두 가지의 얼굴을 그렸대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까? 근데 그 미래가 우리 아이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 두 가지. 뭐라고요? 세대 전환 진행을 알았으면 좋겠고, 시민성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ESD 교육.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학교 현장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 게 최국표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질문이 좀 드리죠. 생태전환 진행. 혹시 이 생태전환 진행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전환 진행? 그냥요. 질문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일단 전환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까요? 생태인데요. 진행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행이니까 이거 이렇게 들보면 이렇게 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으세요? 이걸 보시면서 생태전환 진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태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 지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게 지금 지속협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인간이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전 지구적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게 생태라고 아마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17개의 목표가 어떻게 인류 공동의 목표, 정확하게는 미션, 그래서 our common mission이잖아요. 우리 공동의 미션,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게 생태적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 생태를 어떤 관점을 생각했냐면 환경교육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태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는데, 그 환경교육에서 환경과 이 엔비로먼트라고 하잖아요. 환경을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자연, 그쵸? 근데 저희가 생각하면은 사회 환경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얘기했을 때 제가 환경하면은 자연이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가 교육받았을 때의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하면은 저희 딸내미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에는 사회 환경이죠. 그렇지 않나요?
좀 더 편리한 환경. 의자, 책상. 그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학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다음 주 우리 학교에는 환경만 좋대요. 그래서 환경만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건물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단어가 어떤 단어세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이 쓰는 환경은 빌딩이 더 많고요. 공원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자연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인프라! 그렇죠? 교통! 아니면? 교통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뭐지? 쇼핑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잔디밭이 아니라 벤치가 몇 개 깔려있냐. 빈백은 있는 거냐. 그리고 환경하면은 이제 조명. 그죠? 이렇게 해서 되게 편리하거나 편안한 사회 환경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환경교육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생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환경교육이었다가 갑자기 생태로 바뀌었는데 이 생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경이 무엇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위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위한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자연 그 자체로 인지하고 바라보고 조금은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둬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환경교육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이렇게 가로막힘이라고 했나? 저의 인식이 쫙 열게. 제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어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미끌미끌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길고 다리가 없고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환경교육센터에서 이렇게 막 요즘에 텃밭 먹을 때 하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뒤집으면 뭐 나오죠? 이렇게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친 듯이 소리를 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집에 화분이 있어요. 이제 이사하고 나서 6년 동안 됐는데 6년 동안 화분을 그냥 막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하고 막 두니까 거기서 그런 생명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분갈이를 할 때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푸석 나오잖아요. 안 놀랐어요? 제가 알죠. 난 아무리 가서 못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이제 난 아무래도 이거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막 그 산에 가면은 친구들이 다 똑같잖아요. 자연을 막 사랑하고 싶은데 그 저희 이제 후배 6월달에 오는 후배가 아니고 제가 6월에 오는 생물 다양성 하면은 성민규 연구원님 얘기하는 거 러브버그. 아니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저희도 막 러브버그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와서 선생님 러브버그를 다 살충하면 안 됩니다. 2주만 견디면 다 사라지는데 그게 해충이 아니래요. 그래서 러브버그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와가지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뭐랬어요? 그래도 너무 징그러운데 저 YWC 앞에 너무 시커멓게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막 치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되게 갈등을 많이 안 하세요? 그렇죠. 저는 친구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태 전환 지능은 어떠한 도덕적인 교육은 아닐 것이다. 뭔가를 막 의무적으로 보호해라 이런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실현의 문제지 않을까. 관점의 문제이고 다양한 관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러브버그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들어가면 그래서 그 지렁이님도 제가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더 큰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뱀띠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싫다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다가 좋은 이유가 뱀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있어요. 저는 진심 제가 뭐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그러면 저희 답변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바다지. 이유는 뱀이 없어서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바다뱀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바다뱀이 훨씬 더 길대요. 그리고 뱀이 바다에서 살다가 육상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공감하시군요.
원래 바다 생물이 먼저 있다가 육상 생태계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고방식이 얼마나 되게 앞뒤가 안 맞았잖아요. 요거를 조금 알아채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생태 전환 지능이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 나름대로. 아, 이게 육상에서 모든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생물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나와서 육상으로 넘어간 거야. 학살하고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생태인데 그 생태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굉장히 뭐랄까 화들짝 놀라는 것도 있고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안 마주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태. 제가 이제 그 군산에 이제 6월달에 와야 되는 성민교 연구원님이랑 김성재 활동가님이랑 중학교 때 그 섬진강에 진짜 섬진강에 그 강에 이제 뭘 보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을 때의 자연의 환경들은 뭐 제가 얘기했던 아까 지영이님도 계시고 뭐 뱀님도 계시고 등등등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섬진강 막 자유롭게 새벽기차 다니고 갔다가 왔는데 이제 분산으로 넘어가면 보호 아시죠? 보호를 저는 뭐 보호에 대한 사회거나 전문가들 지식에서는 잘 모르지만 보가 있는데 항상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공원이에요. 혹시 가보셨어요? 그래서 군산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거든요. 이게 보도블록이 쫙 깔려있잖아요. 시멘트를 쫙 깔습니다. 근데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줄 알았죠. 너무나 쾌적한 환경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시멘트 위에 쫙 깔려있는 임들을 보셨어요. 지렁이. 비가 오면 다 나왔다가 그 시멘트에서 피하지를 못하고 햇빛에 근데 그게 정말 이거는 수천 마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백만 마리가 그 길에 쫙.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친구들이 시멘트 길 되게 안정된 조성된 인공적인 공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면 비온 후에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아서 우리 지렁이님들이 다 누워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생태 전환 지능의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앞에 생태지능과 시민성을 얘기하고 시민성은 부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질문은 생태지능 전환이 무엇일 걸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태지능 전환 지능을 가지기 위한 핵심 역량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죠? 현상에 대한 정확하게 대한 이해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표현하면 한쪽의 측면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 필요하죠. 그게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주민이 숫자가 몇 만이죠 지금? 200만? 네, 추정치 200만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5천만 중에서 하면 500만이 10%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이 좀 넘어서 저희 아마 추정치로는 5.8%가 외국인, 그러니까 이주민이라고 하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그 다음에 유학생 뭐 등등등 하면은 5.8%? 그런데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 저희가 예전에 불법체류자라고 했었는데 그 등록돼 있지 않는 외국인 이렇게 하면 저희 전체 인구가 7%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다문화 사회인가요? 다문화 사회가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숫자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저 전체에서 한 번도 외국인 못 봤어요. 저 중국어 학교 고등학교 때 중국어 배웠는데 중국어를 바깥에서 들어본 적이
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아니 나눠서 세개 나눠봐야 학교 다니면서 중국어 하셨어요? 일본어 하셨어요? 제1국어 둘 다 하셨어요? 네. 독어요? 좋은 학교 다니셨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 중국어 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가서 중국어를 들어봤다. 두 번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본어를 했는데 내가 바깥에서 일본어 학교 다니면서 일본어 들어봤다. 들어봤어요. 이렇게 여기 세대 차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에서 다 중국어 배우고 그러니까 독일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밖에 나가면은 쓸 일이 없다. 읽을 일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지 어쨌든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중국어를 했으나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다 나가면 중국어 다 듣지 않죠? 네, 이제 몽골어를 인사 한번 들어보세요. 몽골어를 좀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되게 달라졌겠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했을 때 다문화의 숫자가 7%든 7%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한다고 해서 다문화 사회라고 김세은 선생님은 몽골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다문화 사회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숫자상으로는 다문화 사회인데 몽골의 이주 여사인 김세은 이사님은 대한민국은 아직 다문화 사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회적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수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제 어떤 분이랑 저희 책 모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분은 60대 넘으신 분이었는데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책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 20대 청년 대답 좀 해보라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얘기했어요. 그래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박홍 선생님 20대시잖아요. 여러분은 선진국이세요 아니세요? 보기에는 선진국이 맞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저희가 OECD 경제 안에서 선진국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만불 올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과학과 하나의 데이터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점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갈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 이야기와 사회적인 관점이 여기 공통의 어떤 이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과학적 데이터가 있고 사회적으로 들어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있겠죠. 사실 그 SDGs 목표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부천시는 목표를 모니터링할 때 양적평가, 그러니까 경량평가, 양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도달한 게 되게 많아요. 교육을 안 받은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생각은 우리는 아직 목마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목마르다. 이거는 질적인 면에서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표는 달성했다고 나와요. 저희가 그 전체 목표가 밀레니엄 골을 보면 MDG의 골을 보면은 산모의 건강이 저희 한국 같은 우리나라는 이미 목표에 도달했죠. 그러나 저희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산모가 이렇게 주는데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산모가 건강이 저희의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의 입장이고 여성의 입장이 출산이잖아요. 출산을 했을 때 이제 사망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목표는 대한민국이 도달을 했죠. 그러나 저희 지금 출생률이 0.1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6, 8, 6, 3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부천시는 경기도 꼴찌예요.
저희는 뭐 전국구에서도 최하위에 하고요. 저희가 평균이 0.7대가 되는데 부천시는 0.6 정도예요. 그러면 목표를 봤을 때 우리는 산모의 건강이 확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미 3번의 목표가 있거든요. 건강. 거기에서 이미 다 우리는 확보가 됐어. 그런데 저희 여성계 입장에서는 말이 되나? 아예 안 낳는데 건강이 확보됐으면 그럼 도대체 이 축에는 어디서 잡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굉장히 다른 문제고요. 또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출산의 연령대가 점점 저희가 이제 늘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노산이라고 표현해요. 저도 노산일 때 낳았어요. 근데 그때 건강이라고 하는 게 20대 또는 아프리카에서 10대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하고 같은 목표가 될까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나라 그 산모가 가진 건강이나 확보가 되는 게 아마 후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과학적인 관점으로만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회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과학과 사회 안에서 융합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관점만 하면 뭐 이게 소위 어느 관점을 자꾸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태도, 사회를 정말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태도,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융합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교과 과목이 조금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결할 때 생태 전환 지능의 핵심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뒤에 소개해 드려야 되는 제목이 박은영 선생님이 하시는 건데요. 시 쓰시고 글을 쓰시면서 환경,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와 글쓰기로 풀어내시거든요. 미술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다루고요. 과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의 방식이 음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유로한 과학과 사회 그리고 융합적인 프로젝트가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요구되는 저희가 지금 SDGs 강사 양성 과정에 선생님들에게 조금 요구하시는 또는 기대하시는 역량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지속 가능한 조금 렌즈가 될 수 있다고 보시고 그런 과목을 통하여서 역사도 있고요. 좀 발성을 있으시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유엔의 SDGs와 학교 현장이 분명히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생태전환지능은 과학적, 사회, 그리고 융합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생태지능이라고 하는 핵심 역량이 강화될 수가 있고 17개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고민하는 우리 조직에서는 그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17개 목표 중에서 첫째는 경제도 들어가잖아요. 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물도 들어가잖아요. 경제와 물의 상관관계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상세계, 해상생태계 다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제적인 파트너십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평화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기도 해야 돼요. 1번과 2번이. 이것에 대한 좀 연계성을 고민하는 것. 그래서 SDGs의 이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생태지능 전환지능을 향상시키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정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과서를 보셔야 돼요. 교과서. ESD 교과서를 배우겠습니다. 지금 몇 시일까요? 지금 1시 46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서 큰일 나서 빨리 끝내야 돼요.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아는 것으로 자꾸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들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종씨앗이요. 가서 열심히 지르다 토종씨앗이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요. 가서 아이들이 뭐 하냐면 지금 그렇죠. 그게 재밌으셨던 거예요. 뭐 그게 흰 당근인지 뭐 그게 뭐 옛날 상추인지 상관이 없고 아이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심었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게 교육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마 핵심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적어도 이것들이 자기가 시도해볼 수 있는, 그 할 수 있다는 것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조성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생태전환진흥과 시민성에 대한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개 단어 기억나세요? 일단은 가면 칭찬,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그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용성, 창의성, 자기도적인 사람.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그리려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언어들은 칭찬과 그리고 친절과 이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육이 선생님들의 역량 중에 하나가 포용성을 갖추고 창의성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생태진흥 전환진흥 그리고 시민성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생태전환진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포용성이 아까 칭찬이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자기 이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한 것은 생태전환진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개가 시민성이었잖아요. 박은영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부분이 이게 시민성에 대한 부분인데, 안산의 세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젝트형을 하고 가잖아요. 이게 PBL이잖아요. 문제 기반.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BL 방식의 프로젝트 수업이 이 얘기입니다. PB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그것이 어디를 기반했으면 좋겠냐? 마을 하천에 기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산에서 박은영 선생님이 이 안산 미래교육 협력지구 요 시범 사업을 했을 때 그냥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이 되었으면 좋겠어, 생태진흥진흥이 있었으면 좋겠어, 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민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SDGs 강사들이 뭘 했느냐, 마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친구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해서, 여기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마을 축제까지 만들어놨대요. 학교에서 교육을 한 것이 마을의 벽화, 되게 이제 음침한데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선생님들이 미술 수업을 연결을 한 거죠. 미술 교과 시간에 우리는 문제를 줬어. 야, 이거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아이들이랑 같이 이 마을에 대한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여기를 이렇게 환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미술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미술 활동으로 교과에서 아마 나가서 하셨다고 하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이 계속 연결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했다. 라고 해서 마을 신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학교의 수업으로만 일회성의 수업이 아니다. 아까 이렇게 써있잖아요.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SDGs 강사 그리고 마을 강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학생들 교육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1번 일회성 교육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아는 걸 막 알려주고 잘한 척하는 수업은 하세요. 이건 이거 한다! 라고 하는 일회성 교육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가 연결이 되는데요. 교사들의 수업을 도와주세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은영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건 뭐였냐면, 선생님들의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교환을 가지고 선생님과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상의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선생님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좋은 학교의 교육이 된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이 전혀 들으시지 않고 그냥 저희가 가면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협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수업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느실 거고, 아마 그렇게 해서 더 발전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시도를 해봐야 한다. 우리의 교환을 만들었지만, 선생님들 교환을 만들었지만, 이 교환을 통해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또는 이 수업에서 어떻게 좀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지 하고 하는 교사들의 수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금 피드백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반영하고 교환을 수정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려운 작업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속하잖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지속하는 수업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도 이 SDGs 교사연구모임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선생님들이 전하는 시민성을 가장 중요한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고, 프로젝트는 동아리를 통해서 마을신문이 만들어졌고, 이거 저게 뭐죠? 난제이가 쏘아올린 네, 그거에 대한 글을 쓰는 프로젝트 연계, 국어 시간을 연계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아마 책을 PDF를 읽고 싶은 요건은 좀 생기신 것 같죠. 그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사례를 잘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2시여가지고요. 5분만 쉬고 제가 뒤에 하려고 했던 세 번째, 원주에서 했던 지속협에 대한 연계 수업과 저희 Y가 했던 금융수업은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님이 2시 반까지 끝내라고. 본인이 2시 반에 가셔야 한다고 해서. 하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야 되냐? S, 지속, 네, D, 날짜, 오셨어요. G, 목표. 이게 아이를 좀 환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 그리고 이야기를 던지고요. 야, 조용히 해.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해주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목!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즘에 그거 아니라 되게 권위적인 형태로 이렇게 보자! 야, 이렇게 하시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약속을 좀 더 상기를 시키는 방법으로 수업을 연기시키려는데 저 너무 놀랐거든요. 어떤 분이 아직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혼자 이렇게 쓰시고 선생님들 주목하시고 주목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러시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좀 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을 하는데 S 하면 뭐야? 지속? E 하면? 네. G 하면? 목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시면, 왜냐면 사실 저는 아까 생태전 진행을 얘기했고, 시민성에 대한 이야기를 박은영 선생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들이 마을의 전문가였으면 좋겠고, 도시의 이야기, 동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프로젝트형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정리를 하면서 원주의 사례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부천이 잘합니다. 물론 부천이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마다 이야기를 한 것은 지속가상 발전 교육에 가지고 있는 아젠다가 결국은 이 시민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 우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부천의 지속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의 지속협 그리고 전국구에 가지고 있는 전국의 지속협이 이 시민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문구가 있었거든요. 마음에 들었어요. 원주생각 질문학교. 그쵸? 이게 원주생각 질문학교. 그래서 되게 슬로건을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희 지금 부천 사회에서 하는 이 마을 강사 양성은 굉장히 많은 양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컨텐츠 개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제일 활발하게 지금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같이 고민해보면, 그러니까 부천 생각, 그리고 질문학교가 SDGs라고 하는 ESG 교육, 우리 학교 하는 그 현장에서의 우리의 자세였으면 좋겠다. 그쵸? 부천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로 교육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과 질문하기요. 요것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정답이 아는 질문을 나누는 적어도 이런 수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회위 위원장으로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소리는 아시는데 그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답을 자꾸 물어보시면 반드시 모르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 알고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가 의도적이라도 어떤 아이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여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면 어떤 아이는 말할 길가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SDGs 강사가 들어가서 그 수업을 하면 이렇게 조금 주목받지 못한 친구가 어머 너 천재였구나 어머 너는 창의적인 것 같아 야 너는 생태 전환 증명이 정말 탁월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업의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희 학교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 이야기를 다시 얘기를 들으면 그 전에라고 얘기한 거는 선생님들이 자꾸 정답을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승훈 팀장님의 PPT 굉장히 많은 목표 다 들어가야 되고 이게 한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 3분의 1만 얘기해 주지 않을까. 그것은 이승훈 팀장님이 다 만들어주신 교환이고요. 여러분이 학교 한정을 가면 우리가 1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4내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승훈 팀장님의 PPT를 가지고 1회는 안 되고요. 3회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서 수업의 내용을 좀 주시고 아이들이랑 뭐 했으냐면 부천생각 질문 교실, 질문의 현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나누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외의 답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다. 어제도 그 질문을 했고, 10년 전에도 그 질문을 했고, 20년 전에도 했고, 30년 전에도 질문을 해서 그 답이 달라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배울 사람이 없냐? 그 김세인 이사님한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뭘 물어봐 이런 거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 어떻게 생각해? 그 맞아. 나도 너무 고민이 많은데 어제도 생각해보고 지난번에 생각해보고 10년 전에 생각해봤는데 야 이게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학계의 데이터가 있으시대요. 제가 한 얘기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래 나도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선생님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지난번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민주성의 이거잖아요. 시민성.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그렇죠. 발언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수업에서는 1등부터 꼴찌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목을 다양한 친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정말 좋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호기심 있고 생태진화에 탁월하고 이야 너는 되게 유머러스하구나 너는 그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 칭찬의 언어와 친절함과 이름을 부르는 이름은 뭐니? 선생님 이름 뭐예요? 네 혜경언니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세였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그 부천생각 질문 학교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딱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ESD 포럼에 대한 혹시 의견을 나눠주실 게 있으신지?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만요. 물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교육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좀 네. 슬라이드 보시고 네. 여러분 이 수업은요 저희 이제 한국 YWC가 같이 정부의 Y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때 원래 YWC도 막 이렇게 도배가 돼 있다가 이승훈 팀장님이 무슨 교환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바꿨는데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AI. 야, 바꿔줘 했더니, 제가 맞아 이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AI 심정을 바꿔줘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바꿔줘가지고 거기에 아이콘을 제대로 넣어라 말했더니 다 넣어주시고요. 삭제해라 했더니 다 삭제해줘가지고 저희 와인 수업의 교환에 지속협의 표지를 안 쓴 것 뿐이다. 그래갖고 보시면 제가 갔습니다. 이 수업의 연계사항은 저희가 생태원이가 5학년, 4,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가 경제교육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이제 경제가 아까 말했죠. 경제는 활동, 금융은 생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경제교육을 YWC가 20년 하고 해서 이 교육은 시티은행이고 홍콩,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제 포럼을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와 우리나라는 되게 조그마한 거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좀 부러웠는데 주식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주식이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주식이 뭔가 저도 잘 모르잖아요. 뭐 주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는 이게 코스피하고 이게 나스닥 이 정도 아니면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홍콩은 아시지만 금융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게요 금융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자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돈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왜 안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돈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사랑이 중요하냐? 다이아몬드가 중요하냐? 그럼 우리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반짝이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다 안 보셨군요. 아무튼 그렇지만 톨스토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에 대한 개념, 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이들의 소비 습관에 연결된다. 돈이 중요한 걸 알아야 건소비를 안 하고요. 돈이 중요한 걸 알아야 합리적 소비가 가능한데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열하면 금융교육은 돈이다. 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쓰니까요. 그리고 경제는 무엇이냐?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있어도 경제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 좀 하면 여성이 돈을 안 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돈도 안 버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단어인데 돈도 벌지 않는데 너네가 뭐라는 게 있냐라고 하는 게 이게 여성에 대한 되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제활동을 안 하나요? 다 한단 말이죠. 생산과 소비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생산의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경제활동이 아니죠? 왜 우리 돈을 안 버는 거죠?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텀블러에 세금 냈잖아요. 경제활동이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언어들이 왜 우리에게 돈을 안 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은 경제의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돈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경제있잖아요. 경제에서 활동이에요.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경제활동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럼 집에 있을 때 활동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부도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YWC 입장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시면 지속교육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철저히 여성단체인 YWC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에 있을 때 경제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금융의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술과 태도를 익힌 거다. 그래서 고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해서 금융은 결국은 생활이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습관. 그 다음에 뭘 연결해야 되냐? 실천.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잘난 척을 하면 우리 Y가 했던 경제교육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교육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되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요. 귀엽죠? 예, 설명을 다 하게 되시면 요거가 있어요.
요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주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수업을 하고 나면 2차 수업에 이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탄소 포인트들을 다 몇 점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불필요한 조명 기구를 소등하지. 어저께 다 끄셨죠? 네. 그러면은 한 번 했어. 그럼 몇 점? 5포인트. 두 번 했어.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교실의 소등. 학교를 가면은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럼 가죠. 그럼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이거는 지금 5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몇 번 했어? 그럼 5포인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에요. 4번, 5번. 그러니까 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다 모이면은 여기 학교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저희가 3회차에 받아야 돼요.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까 경제는 활동. 금융은 생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이 활동이 결국 돈이 되는 거야. 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돈이야. 그게 포인트죠. 근데 그걸 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환산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바자회에 참여해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게 1차, 2차, 3차 정책입니다. 공유를 드렸거든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제가 포인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돈에 대한 개념은 활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는 그 속에 좀 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는 금융의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단어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후의 기초 지식을 포함하여서 뭐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초등학교가 이게 습관이 돼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또 단어가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요즘에 이제 아까 생태 전환 진행 그다음에 신빙성 합치면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경제가 사실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사실 문화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경제는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호르몬술 때문에 겪는 거, 유가 파도, 결국은 문화는 저희가 이란의 문화가 우리한테 무슨 그러나 거기서의 경제적인 파급은 뭐 우리를 다 뒤흔들잖아요. 유가가 2,000원, 경유 2,000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800원대 받거든요. 경유 차란데 경유 휘발유하고 경유가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국가가 세금을 다 뒷받침을 해줘서 저희가 누가 더 싸다고 생각했던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하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금융탐험대. 근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탐험대를 같이 왔죠. 몇 명이 왔을까요? 선생님이랑 가는 시간이고 선생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40분의 수업 중에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각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책갈피를 만들어요. 제가 수작업이긴 한데요. 제가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친구 누구일까요? 이름은? 그렇죠. 이 정도로 질문을 하시면 아이들이 답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 거란다. 크게 대답하면 다 이제 주목받잖아요. 너무 훌륭하구나. 이렇게 해서 보건실은 너무 훌륭하구나. 그래서 스티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친구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믿음직해. 그리고 동반이 매우 잘하고 있고요.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있어. 그럼 나랑 트러스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자야. 예. 자, 이 친구는 이제 트러스티랑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같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5명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두 번째 친구!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어디서 나왔냐면 이 친구 어디서 왔을까요? 유럽이에요. 네, 제가 살짝 교환을 까먹었어요. 이렇게 글로벌 얘기를 해야 돼서 이게 위치가 먼저 나오는 것을 제가 엄청 피드백 해놓고 까먹었네요. 근데 어디서 왔냐면 이 지도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확장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트러스티는 어디서 왔다고요? 읽어볼래요? 1차 유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어디서 올 것 같아요? 5명이니까. 그렇죠. 선생님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그런
질문에 다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잘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동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그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세이.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이비 인사를 하죠. 자, 세이비 무슨 색깔이냐 너무 신나죠? 어때요? 예뻐요? 뭐 귀여워요? 등등에 대한 정서를 나눕니다. 이게 금융 인사이드 아웃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서를 막 나누죠. 이 친구의 특징인데요. 자, 어떻게 해요? 자연을? 그렇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 보호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도 잘하는 게 있네요. 저축. 혹시 저축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 돈을 모으는 거예요. 통장 가지고 있는 친구들. 오, 훌륭하고요. 없어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엄마랑 얘기하면 안 되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약이요. 함부로 쓰지 않고요. 아껴 쓰는 거를 매우 잘하는데요. 이 방법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세이가 잘 알려줬어요. 이름은 기억했어요? 네. 이름이 뭐라고요? 세이.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앞에는 누가 왔을까? 그렇죠. 트러스티. 트러스티랑 비슷한 친구가 누구였지? 아까 세인이었어, 세인. 세인이랑 이제 트러스티랑 친구가 돼. 자, 그러면 세인이랑 친하게 생각하는 나랑 세인이랑 비슷하다. 그러네. 그러네. 은미님 있고 혜경이. 안녕. 그러면은, 야, 이러면 트러스티. 얘는 어디서 왔어요? 혹시 아프리카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가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친구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비비. 어떤 것 같아요? 혹시 귀여워요? 설명 읽어볼 수 있나요? 네, 나눠주는 건 되게 중요하대요. 이게 왜 기부일까요? 이제 아니셨죠?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셨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똑똑하니까요. 트러스티는 신용에 대한 영어고요. 세이비는요? 저축. 그렇죠. 그 다음에 기비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경제활동이다. 뭐냐? 신용이다. 그 다음에 저축이다. 그 다음에 기비 나눔이다. 라고 하는 게 경제인사입니다. 똑똑해지셨죠?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 와, 이 친구들이 뭐가 좋아할까요? 할인! 그 다음에 정보를 알려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김이랑 나랑 똑같다. 누가 있을까요? 네, 현숙이도 있고, 혜경이도 있고, 그렇죠. 자,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은 김이. 그럼 이제 어디서 왔을까요? 선생님한테 나왔어요, 누구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안 돼. 왜냐면 아이들에게 예상치를 좀 좋아한다. 예상치를 좀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가 뭐한다? 자기 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오는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질문을 한다. 아이샤에서 왔어요. 네 번째 친구의 이름은 조이. 평화를 사랑하고요. 함께 하는 걸 너무 중요하는데 가끔 지나치게 뭐였네요? 낭만식이에요. 좀 보시죠. 요즘에 하여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낭만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자문활동.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경제활동이 뭐나?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를 하는 게 노동은 너무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 버는 게 다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왈도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뭐다? 경제활동은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막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뭐였어요? 조이.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 상황에 이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누구를 불러야 되지? 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하시는군요. 훌륭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칭찬에 제가 빠지지 않았고요. 요 추임새가 중요하고 아프리카? 와! 그러면 이제 누구요? 아메리카. 너무 어려운 단어잖아요. 북아메리카 어디일까요? 그렇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맞아요. 나머지는 잘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누구죠? 이 친구가 계속 힘들어요. 이 친구의 특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행동
성격이 먼저 나오거나 빠른데요. 친화력도 좋아요. 그래서 이 GP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능이거든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GP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까요? 트러스티, 세이, 조이. 잘했어요. GP, 기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중학교 지금 눈빛이 다들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 한번 해볼 수 있는 친구들 유럽.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아프리카, 아시아, 네. 그래서 오세아니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이잖아요. 기초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한다? 습득, 정확하게 습득. 그러니까 습관이 되려면 일단은 습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30분이 끝났는데 3분 남았어요. 자, 이 과제를 오늘 기간 습수 그러면서 오늘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뭐고? 조이. 그렇죠. 이 친구의 이름은 누구? 지지. 지지가 아까 말했죠. 에너지도 넘치고 막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이 친구 지금 뭐를 하고 싶은 거야? 조이야. 정말 신기한 과제가 있어. 매일 한 개씩 오면 키가 쑥쑥 커지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는 거 조그만 때 내가 TV 바꿔서 봤다니까 키도 크고 엄청나게 세진데 진짜야. 내가 봤어. 지금 무슨 말인 거야?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조이는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아니 좀 제대로 읽어주셔야죠. 저처럼 시작. 그럼 어디서 할 수 있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피랑 조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야 될 것 같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아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 차분해 얘들아. 아유 정말 지피야 기피야 잠깐만 간식을 사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제 뭐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TV 광고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는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비가 다시 정보를 주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정말 그럴까 얘기했을 때 친구를 불러야 돼요. 누굴까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였어요? 예. 그러면 세이비는 뭐라고요? 읽어주면 되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는 선생님이 훨씬 더 잘하실 테니까 꼭 기억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나오죠? 4명. 그렇게 해서 이 금융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란 뭘까? 라고 하는 소비란 무엇일까? 여기 답을 보이시죠? 문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고요. 시장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카피를 만들면서 오늘 이름을 5개를 외워야 되는 거죠. 하나가 뭐였죠? 조이 다 외우셨네요. 그리고 일단은 금융, 그러니까 경제교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라포 연성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에 대한 선생님이 약속해요라고 하는 실천활동을 만들면서 요거를 하면 포인트를 주게 되고요. 이거를 만들고 실천하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해서 2차 실전 기대를 하게 되고 아이 친구들이 1학년이니까요. 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 지식은 아까 나오셨잖아요. 네, 생산, 소비, 시장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지식을 알게 되고 태도를 기르게 되고 실천 활동을 하게 하여서 지금 마지막에 3차시에는 수업에 대한 내용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또 꺼야 되는데 네. 2분 동안 해드릴게요. 5분? 어떻게 재밌으세요? 네. 저희 스티커도 만들었고 교재도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2차. 네. 2차, 3차 시도. 네. 3차 시도. 한번 보시면은 감이 오실 텐데요. 네. 됐어요. 저는 2차시. 네. 슬라이드 쇼. 이게 왜 이러니? 괜찮아요. 슬라이드 쇼. 네. 처음부터. 그래서 트러스트 강의에 가가지고 어저께 했던 이제 수업들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지에 대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한미독 소부가 등장을 하고 소개할 때 필요한 것은 욕구.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야 식욕 테스트는 뭘까? 그래서 이제 식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 장자는 자산이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인적 자산. 그렇죠. 지금 우리 친구들은 잘 자기에 대한 인식을 자산이 없어요라고 하는 이 돈만 없으면 다 없는 건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모르나 인적 자산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은 부자시죠? 네. 빨리 소개해줘. 난 부자이다. 네. 네, 여기 되게 중요하죠. 그 책을 보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보면은 부자라고 생각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인적 자산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바뀐 거. 왜냐면 이제 애들 교통카드 찍잖아요. 그래서 교통카드 찍은 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뀐 소비 형태 상품권, 그다음 통장. 지난번에 지금 물어봤던 그쪽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포인트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표정으로 이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무슨 표정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정으로도 학생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3차 시는 네. 그 빨리 하는 특징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포인트 시장. 그래서 이제 기부하는 거를 했거든요. 저희가 식당 말고 그래서 부천에 있는 아까 저희 나름 시민서. 그래서 부천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은 상황에서 이제 어린이 식당 마루에 기부를 해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친구들이 포인트를 한 것을 저희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또 살 수 있냐면 자기가 포인트를 기부를 하면 저희 왈도부시가 대신 기부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포인트가 돈이니까. 그래서 저희 이게 20만원? 15만 2천?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기부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찰했더니 15만 2천 원이죠. 맞았던 건데? 네, 15만 2천 원에 저희가 100포인트는 1,000원으로 환산해서 기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해서 1차, 2차시, 3차시 수업까지가 금융 수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남는 게 있죠. 경제는 활동이고 우리 친구들 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금융은 뭐죠? 생활. 그래서 아까 그 돈, 화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트러스티, 신용이고요. 세이빙, 저축해야 되고요. 조입, 즐겁고요. GP,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서 금융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정서와 금융 경제 교육을 이렇게 융합적 발음으로 풀어내시는 수업을 진행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끝!